안녕하십니까. 김철회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2021년 지방자치 행정론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이 동영상을 찍어서 올렸지만 올해 또 새해이기 때문에 제가 또 교재에도 조금 바꾼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새롭게 또 동영상을 찍어서 유튜브에 미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공유하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 행정론 이래 돼 있고요. 저는 이 부분을 공동체 행정론이라고 이렇게 부제로 붙였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강조하는 부분이 지방자치를 공동체 중심으로 해야 된다. 이런 부분 때문에 부제를 공동체 행정론으로 붙였습니다. 오늘 첫 수업은 강의를 소개하는 장인데 지방자치 행정론이란 무엇인가, 왜 공동체 행정인가, 그 다음에 전체 강의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네 번째로 강의 목표는 무엇인가, 강의 평가는 어떻게 하는가, 이 5가지 사항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강의는 제1장 강의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방자치 행정론, 제 강의 제목이 이래 되어 있는데 우리는 행정학과에 다니고 있습니다. 행정은 영어로는 Public Administration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표준 대국어 사전에 보면 국가의 통치작용 가운데 통치하는 거죠. 국가가 통치하는 작용 가운데 입법, 법을 만드는 걸 입법이라고 국회가 일을 합니다. 사법, 법원이 하죠. 그러니까 국회가 하는 입법과 법원이 하는 사법 작용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작용, 이것을 행정이라고 하죠. 좁은 의미의. 그에 비해서 저하고 이제 공공경제론을 함께 공부했던 분들은 익히 아시겠지만 저는 정부의 강제력 또는 공권력을 강조하는 그런 학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법에 기초해야겠지만 법에 기초하여, 여기 법이라고 하는 건 헌법과 법률, 여러분들이 명령, 조례, 규칙 이렇게까지 다 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법에 기초한 강제력, 공권력을 기초로 공익을 실현하는 행위를 저는 행정이라고 봅니다. 정책학에서는 정책의 집행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죠. 그 행정학의 범위는 조직, 인사, 재무, 이것이 3대 필드고 이제 1950년대 이후에 정책학이라는 게 등장했고 그것이 이제 정부의 역할, 정책 의제 설정, 정책 분석, 정책 결정, 정책 집행, 정책 평가, 환류 여기까지 다루기 때문에 이 정책학이 또 중요한 파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영역은 조직, 인사, 재무, 정책학, 그리고 지방자치도 중요한 행정학의 필수 과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함께 배워야 할 지방자치란 무엇인가? Local Autonomy, Autonomy라고 하는 스스로 그죠? 하는 것을 Autonomy, 자치라고 합니다. 근데 지방에서 하는 거죠. 국가자치면 National Autonomy 이렇게 하겠죠. 표준 대국어 사전을 찾아보면 지방의 행정을 지방 주민이 선출한 기관을 통하여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이게 자치라는 게 뭐냐면 지방 주민이 주인이잖아요. 국가에서는 국민 주권이지만 여기는 주민 주권입니다. 주민 주권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지방 주민이 선출한 단체장, 대전시로 따지면 대전시장, 대전 시민이 선출한 대전시장, 대전 시민이 선출한 대전시 의회를 통해서 통치를 하는 거죠. 행정을 처리하는 제도를 지방자치라고 합니다. 반면에 이 지방 주민이 직접 선출하지 아니하고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에 의해서 하는 그거는 지방자치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거는 지방행정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저는 또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지역의 주민이 주민 주권주의
실현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치조직, 입법, 지방의회죠. 행정, 단체장입니다. 대전시장. 사법은 물론 인정되는 부분이 있고 인정되지 사법이까지 인정되면 이걸 좀 연방제라고 이렇게 부르는 경향이 있죠. 우리나라는 사법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치조직과 정책을 만들어 지역의 사회적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행위입니다. 국가가 나서가지고 막 해주는 게 아니고 지역 주민이 만든 자치조직을 통해서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행위를 지방자치라고 한다. 이 지방자치의 범위는 자치조직, 이 조직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자치입법, 지방자치단체가 만드는 법을 뭐라고 부르냐면 조례라고 불러요. 단체장이 만드는 것은 규칙이라고 부르지만 조례와 규칙을 만들어서 스스로 문제 해결하는 것이죠. 자치재정, 이 자치에 필요한 돈을 지방세죠. 지방세를 걷어서 스스로 자유롭게 쓰는 거죠. 지방자치단체. 바로 자치재정권. 그러나 자치사법권까지 가면 좋은데 자치사법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죠. 그러나 연방제국가 미국에 가면 50개 주가 있잖아요. 50개 주마다 각각 스테이트 하나의 국가의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법권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자치는 단체자치와 주민자치로 구분이 될 수 있는데 이 개념이 굉장히 달라요. 단체자치의 개념은 모든 권력을 왕이 가지고 있었죠. 그 왕이 가지고 있는 것을 이제 민주화가 되면서 국가, 정부가,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어요. 그 중앙정부가 가진 권한을 지방정부, 지방자치단체에게 이렇게 물려주는 것, 나눠주는 것, 그걸 분권이라고 하죠. 이런 거를 단체 자치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주민자치는 방향성이 달라요. 이거는 주민 맨 밑바닥부터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부르는 게 주민자치인데 주민이 우리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거야. 중앙정부 필요 없어. 우리가 이게 제가 주장하는 동네 자치고 공동체 자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bottom-up self-autonomy 이렇게 부르는 주민자치와 단체자치로 구분이 된다. 이후의 시간에 자세히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 행정까지 들어가면 지방자치와 행정을 합한 개념인데 지방자치는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 주민이 스스로 선택을 통해 지방의회와 단체장을 뽑고 형성하고 지역 사회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이라는 측면에서 정치적인 속성이 있고 주민 주권을 실현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지방 행정은 지역 주민에 의해 선택된 국가 권력에 의해 임명된 집행부가 특히 이제 대전시면 대전시장이 지역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 초점을 둡니다. 대전시장이 행정을 하게 되죠. 그거는 지방 행정이라고. 그래서 지방자치 그러면 이건 정치적 속성을 지니는 반면에 지방행정 이거는 경영적 속성을 지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왜 공동체 행정이라는 개념을 제가 강조하느냐. 기존의 지방자치는 기본적으로 서구 이론 중심이고 또 단체자치 중심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도 분권화 그러는데 그것을 우리 주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동체를 스스로 만들고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스스로 해결하는 그러한 공동체 행정, 공동체 자치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존의 지방자치 교과서는 서구 이론을 중심으로 돼 있고 한국의 사례보다는 서구의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되더라. 그리고 기존 지방자치 교과서들 보면은 대부분 지방자치법, 지방제저법 뭐 이런 법들을 설명하는 그런 교과서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보다는 우리 대학생의 관점에서는 우리 생활과 직결된 자치, 제가 공동체 자치의 다른 이름이 생활자치예요.
우리가 생활과 관련된 공적인 영역 이런 부분에 우리가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공동체 자치인데 이런 부분들이 너무 교과서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뭐 다른 교과서 이렇게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냥 제가 제공하는 이 강의 안을 보시고 또 인터넷에 찾아보면서 스스로 공부하시고 제일 중요한 거는 마지막에 여러분의 노트가 하나 생기는 거예요. 백지에다가 내가 김철애 교수랑 이렇게 한 학기 동안 공부했는데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것을 알게 되었다 하는 것을 스스로 적을 수 있으면 그것이 여러분들이 남는 것이지 남의 책 100번 보고 줄쳐봤자 소용없습니다. 그리고 물론 시험 공부를 위해서 지방자치를 한다면 지방자치 교과서에 나오는 법률 이런 것들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지만 저는 이제 그런 차원의 지방자치도 필요하지만 그런 영역이 전체 영역의 반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이 공동체 행정, 공동체 자치가 더 중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이번 강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존 지방자치행정론의 개선 방향으로 한국적 맥락에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치 이슈를 중심으로 생활 중심으로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론보다는 현실의 문제를 파고드는 접근이 필요하고 우리가 겪고 있는 사회 문제가 뭐예요? 코로나19죠. 우리 비대면 수업도 이것 때문에 하고 있잖아요. 일자리 문제, 빈부격차 문제, 지역개발 문제 이런 것들을 위한 새로운 이론적 탐색이 필요하고 아까 단체자치 중심의 탑다운 접근이 아니고 주민자치 중심의 바텀업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리고 자치의 본질이 무엇일까 고민해보는 그런 셀프 오토노미, 셀프 가버넌스 이런 관점도 여러분들이 알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개인이 할 수 없는 공동체적으로 해야 하는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발적 결사체를 만들고 거기에 참여해서 활동해 봄으로써 이래서 공동체 행정이 필요하구나, 공동체 자치가 필요하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공동체 자치, 행정이란 이렇게 한번 요약을 해봤습니다. 저랑 1학기 때 공공경제론을 배우신 분들은 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세 가지 인류가 만들어낸 도구가 있는데 시장, 정부, 그 다음에 시민사회 이렇게 큰 그림을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서 본 것처럼 이 시장은 기본적으로 개인주의,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경쟁을 통해서 더 노력한 놈이 더 많이 가져가는,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더 많이 가져가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자본주의의 속성으로 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게 상당한 문제를 우리는 시장을 통해서 해결하고 있고 이 시장이 결코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굉장히 인류의 발명품 중에 굉장히 소중한 발명품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겪고 있다시피 빈 부익부의 문제, 그 강자들의 독점 문제, 그렇죠? 형평성 문제, 공정성 문제로 인해서 시장 실패라고 하는 문제를 발생시키는 거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자영업자들, 학교 앞에 자영업자들 굉장히 어렵게 살고 있지만 여러분들도 어렵지만 사실은 대기업들은 엄청 돈을 벌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정부가 푼 돈이 부동산과 주식으로 다 가 있어가지고 그런 자본가들, 그렇죠? 부동산을 가지고 또 주식을 가진 사람들은 그들만 돈을 버는 반면에 자영업자들 뭐 일자리를 받자 다 배달 라이더 하고 있는 이런 세상이 되버렸죠. 그때 시장에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 시장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를 만들었죠. 이 정부가 돌아가려면 공권력을 부여해야 돼요. 우리 같이 하자. 그냥 말로 해가지고 안 되니까 경찰을 만들고 군대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같이 하자는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어디로 보내요? 감옥에 보내는 거죠. 그게 싫어서라도 이제 정부의 말을 듣는 것이죠. 그래서 강제력 또는 공권력에 의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가 정부다. 그래서 이 시장 실패를 치유하려고 하지만 역시 이 안에 정정유착, 정경유착이라고 그러죠.
정치와 경제가 유착되는 거. 삼성공화국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삼성과 정부가 짜움을 해서 국민들의 이익을 그 대기업이 가져가는 이런 부분, 정경유착. 공무원들의 지대추구 행위, 공무원들이 부패한 것을 전문용어로 지대추구행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기본권 침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정부 권력이 엄청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로워야 되는데 얼마나 많은 자유를 빼앗기고 있습니까? 그래서 나중에도 기회가 되면 말씀을 나누겠지만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 같은 사회 또는 1984에 나오는 그런 사회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정부도 나름대로 의미는 있지만 정부도 실패한다. 그러면 시장이 할 수 없고 정부가 할 수 없는 그러한 공동의 문제, 우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자발적 결사체로서의 공동체다. 그래서 이 문제 시장에서 안 되고 정부에서 못하는 것, 이 지역 문제를 주민이 직접 참여해서 우리가 생활공동체를 만들고 복지공동체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어떻게 되냐.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올해 한남 마중물 협동조합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선배들과 제가 이제 한남대학교에 온 지 14년 차 들어가는데 여러분들에게는 선배고 저한테는 제자죠. 제자들과 함께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이런 문제, 우리가 겪고 있는 일자리의 문제, 그 밖에 뭐 다양한 문제들을 좀 우리 함께 스스로 우리가 만든 자발적 결사체를 통해서 해결하자. 이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그 창업촌에 가면 제가 이제 법인 만들고 법인 사무실로 한남 마중물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학교 오시게 되면 지금 뭐 코로나19 때문에 거의 학교에 오지 못하지만 나중에 이제 지금은 학생회, 우리 한남대학교 행정학과 학생회가 쓰고 있는데 제가 좀 더 활동을 열심히 하게 되면 여러분들도 거기를 들락날락하면서 이런 것이 생활 공동체의 모습이구나, 생활 공동체를 위한 공간이구나,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체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대략 그 개발적인 제가 이야기하는 공동체 자치, 공동체 행정의 개념이고요. 저랑 이제 앞으로 15주 동안 함께 공부를 할 텐데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공동체 이론 관련된 것이 앞쪽 부분과 저 맨 뒤에 14, 15장에 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중간 부분은 여러분들이 시험도 치르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기존의 지방자치행정론에서 포함하고 있는 내용들을 제가 또 다 담았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 우리의 생활과 관련된 정부 역할, 정부의 형성과 운영, 이런 것들을 다루고 또 다른 교과서에서는 잘 다루지 않지만 필요한 것이 교육자치, 자치경찰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12장, 13장에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 수업 진행 방식은 전문 용어로는 flipped learning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역진행 수업이라고 하는데 뭐냐면 여러분들이 먼저 제가 이렇게 올려드리는 동영상 강의를 보고 동영상 강의를 시청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실제 수업은 질의응답 중심으로 하는 것을 flipped learning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행정론에 관한 강의 동영상은 제가 유튜브 계정을 하나 운영하고 있어요. 그것이 제목은 어시농입니다. 어리석은 시골 농부를 줄여가지고 어시농. 제 꿈이 시골에 가서 농사 짓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준비하고 있는데 어시농을 유튜브에 치시면 제 계정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에 올라와 있는 지방자치 행정론에 관련된 강의 동영상을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그것을 질문으로 만들어 오십시오. 그리고 제가 이미 공지사항 게시판에 예상 질문을 올려놨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예상 답안을 여러분들이 준비해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 학기부터는 지난해 강의 평가를 보니까 좀 순번대로 쭉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그것보다는 무작위 랜덤으로 하자.
이런 의견들이 있어가지고 올해부터는 제가 질문을 줌 수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대면 수업을 해도 그렇게 할 텐데 수업 시간에 질문을 무작위로 좀 선정해서 하겠습니다. 적절히 응답하면 가점을 인센티브를 드리고 응답하지 못하면 감점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20점까지 가게 돼 있으니까 생각하시고요. 제 강의의 목표는 뭐 수업 계획서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인간의 공동체 형성 이유를 이해한다. 공동체 자치의 의미와 중요성을 이해한다. 지방자치의 이론과 현실을 함께 이해한다. 대전시 대덕구의 지방자치를 조사하고 이해한다. 성격적 관점의 공동체 자치를 이해한다. 제가 이제 우리 학교가 기독교 학교고 저 자신도 신앙인이기 때문에 성경에선 뭘 하고 있는지 그 이야기를 조금씩 나눌 겁니다. 물론 지난해 좀 이걸 자세히 했더니 사실은 우리가 모두 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좀 그쪽에 치우친 것 같아서 올해는 그렇게 강조하지는 않지만 아무튼 성격적 관점의 공동체 자치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강의 평가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수업 방식은 이렇게 강독, 아까 말씀 플립드 러닝을 하는 것이고요. 교재는 이제 제가 그러니까 공동저자로 쓴 지방자치론이라는 책이 있는데 뭐 이거를 좀 이론적인 거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사시되 굳이 억지로 사실 필요는 없습니다. 충분히 제가 이미 다 하이클래스에 올려드린 이 강의안을 보시고 공부하시면 충분히 뭐 시험 보고 공부하는 데 문제가 없으니까 나는 좀 더 깊이 좀 이론적인 것까지 알고 싶다 그러신 분들만 이걸 사시면 될 것 같아요. 평가는 어떻게 하느냐? 중간고사 20점, 기말고사 40점입니다. 기말고사가 2배예요. 그러니까 중간고사 망치더라도 기말고사 잘 보시면 충분히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매 시간마다 출석을 부를 텐데 출석 20점, 프로젝트, 과제 수행, 개인 과제는 없고요. 이번 공공경제로는 개인 과제까지 있는데 여기는 팀 과제만 있고 팀 과제를 가지고 20점, 이거는 이미 제가 동영상을 올려서 어떻게 과제 수행하는가 좀 알려드렸습니다. 물론 제가 이거는 새로 뜨지 못하고 지난해에 했던 거 그대로 올렸는데 다만 변경된 사항은 동영상을 작년에는 10분만 했는데 올해는 15분까지 허용하도록 이렇게 변경이 되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실제 수업할 때도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에 제 슬라이드에는 하나의 말씀을 조금씩 담았는데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어로 된 거 또 같이 읽어보시면서 하나의 말씀이 어떤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강의 소개는 이 정도로 마치고요. 실제 수업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영상 강의는 제1장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강의 소개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